여러분은 선 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선을 넘나들며 음흉하고 교활하게 공격하거나 선을 넘어도 대꾸하지 않는 사람들을 약한 사람이라고 얕보고 무시하며 괴롭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더라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으며 신경을 더 긁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오늘은 선 넘는 사람을 웃으면서 제압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라. 누군가에게 모욕적이거나 빈정거리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묻는 행위는 단순한 질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강력한 반격을 가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상대가 그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기에 효과적이다.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분노를 피하고자 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 된다. 상대가 만약 비웃음을 담은 발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 발언이 단지 농담이었다고 순진하게 대처한다면 이 또한 나쁘지 않다. 이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체면을 유지할 기회를 준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한 안갚음으로써 그들의 비아냥거림이나 아첨 뒤에 교활하게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부담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을 잘못 건드린 것 같다는 공포감을 준다. 사람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이 다른 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비판이나 빈정거림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타인의 심리에 어떠한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묻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무례함을 다시금 직면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적 강인함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무례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열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고 우아함과 지적 우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두 번째, 무례에는 덕분에라고 말하라. 누군가 넌 왜 이렇게 삐쩍 말랐냐? 라고 비꼬듯이 말한다면 이는 마른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씁쓸하게 넘어가기보다는 덕분에라고 시작하여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 상대방의 공격을 무마할 수 있다. 덕분에라는 표현은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되받아치는데 유용하다. 상대방을 벙찌게 만들고 자신을 더욱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투의 핵심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면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너무 말랐네요 라는 말에 덕분에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상대방의 공격이 무의미해진다. 또한, 당신은 사회를 잘 몰라라는 비판에 네, 덕분에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를 안 듣고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응수하면 저런 말을 뱉은 사람은 무안해질 것이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단순히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상대방에게 유머러스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당당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덕분에라는 표현은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으며 품격 있는 반격 방법 중 하나다. 이는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면서도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 덕분에라고 역습할 때는 부정적인 감정 없이 아주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자기 합리화로 들릴 수 있어 효과가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어 기법은 단순히 말싸움에서의 승리를 넘어서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다. 상대방의 공격에 직면했을 때 덕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 상대방의 공격은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자신은 더욱 당당하고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직장 등 사회관계에서 유용하며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준다. 또한 이러한 대응법을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말의 기술을 넘어서 삶의 태도와도 연결된다.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습관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덕분에라는 표현은 단순한 말의 기술을 넘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그건 내 생각 아니야? 라고 말하라. 너는 괜찮은데 너무 소심해서 많이 답답해.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서 성격을 고치라고 지적할 때 굳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낼 필요 없이 그건 내 생각 아니야? 라고 말하면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된다. 상대의 말이 바로 힘을 잃기 때문이다. 소심하다는 말에 발끈해서 소심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 굳이 그래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저리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무례한 의도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런 설명은 상대의 의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암만 설명해도 변명으로 들리고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설명으로는 설득은커녕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꼴이 된다. 내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이럴 때 그건 내 생각이지라고 하면 그만이다. 상대의 의견은 그저 상대의 의견일 뿐이다. 상대가 나를 소심하다고 말하면 내가 소심한 사람으로 결정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상대의 말에 설명하며 설득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결정권과 주도권을 상대에게 주는 꼴이다. 또 소심하면 어떤가? 나름의 장점도 많다. 괜히 상대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 상대방의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그 비난은 허공에 흩뿌려져 사라진다. 너는 너무 신경질적이야. 너는 실패했어. 이건 상식이야 라는 말에 그건 그냥 내 생각이잖아. 라는 대답은 선 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다. 심지어 너나 잘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려는 사람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부인하느라 귀찮고 번거로움을 느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공격력을 무력화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반응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격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고 설명하려 들면 결국 자신을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릴 뿐이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럴 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라는 말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패가 된다. 이 말은 상대의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상기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상대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 타인의 의견은 그저 타인의 의견일 뿐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네 번째, 의도적으로 몇 초간 침묵하라. 상대방이 선을 넘어온다면 굳이 반응하지 말고 잠깐 침묵하라. 갑자기 말이 없어지게 된다면 어떨까? 상대방은 무언가 잘못됐구나 라고 느낄 것이다. 의도적인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서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침묵 자체가
대화 내에서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침묵의 순간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단순히 듣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때 상처를 준 이의 눈을 직시하며 2초에서 3초 사이의 침묵을 유지한 뒤 살짝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 있다. 그 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화제로 대화를 전환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황을 우아하게 지배하게 된다. 이 같은 침묵을 통한 반응은 상대방을 놀라게 만들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든다. 주변 사람들 또한 이러한 기류를 감지하게 되고 그 결과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은 이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그들과의 대화를 원치 않음을 알게 되며 이는 종종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 대한 태도를 제고하게 만든다. 침묵이 지닌 힘과 그것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특히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침묵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택한 침묵의 방식은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반영한다. 때로 침묵은 단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공경하고 상대의 말을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시에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내비친다. 그렇기에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매우 의도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의 방식이 될 수 있다. 5번째, 노골적으로 웃음기를 빼라. 노골적으로 웃음기를 뺀 표정은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얼굴 가운데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다. 직장과 같은 곳에서 선량한 척 또는 예의 바른 척 연기하지만 쓴소리를 입가에 머금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고의로 웃음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우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자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주변 분위기를 일시에 냉랭하게 할 수 있으며 때로는 말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들어 싸움이 벌어진다 해도 아무 문제될 것은 없다. 대개 둘만의 공간에서 실제로 다투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정에서 웃음기를 지워버리는 행위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차갑게 돌아올 수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무례를 더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그들의 태도나 발언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 그 얼핏 보기에 비정한 듯한 표정 뒤에는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으며 상대방을 위축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자 할 때 이러한 접근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우리의 불만이나 거부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당황스러움을 주면서도 스스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함부로 발언할 수 없게 만든다. 웃음기를 지우는 단순한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며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결국 이는 우리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단단히 지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유연함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6번째, 맞는 말로 반박하라. 상대방이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속상해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도전들을 맞받아쳐야 할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 우리는 준비된 말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상대방이 우리의 선을 넘어선 것을 인지하게 만들며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조금은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힘의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그 과정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불안하거나 분노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침착하고
냉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상황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상황을 맞받아치는 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진짜 힘을 발휘하여 상대의 무례를 극복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 준비된 답변으로 상대방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언급을 뒤집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비합리적인 주장을 일축하고 우리의 입장을 명쾌하게 밝혀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준다. 이런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 모든 것은 자신감, 준비성, 그리고 용기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표현이며 진실되고 단호한 대응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할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무례를 봐주지 말고 맞는 말로 대처하라. 7번째, 상대방에게 경고하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계속해서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마지막 기회를 암시하는 행동이다. 그렇기에 경고를 할 때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상대에게 계속된 부적절한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경고는 대개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핵심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피해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도 흥분하지 말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뒷담화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들을 나열하고 해당 행동이 어떻게 자신의 감정과 명예에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다시 생각해보고 스스로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또한 경고의 과정에서는 단호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속 선을 넘는다면 나도 봐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미래의 관계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경고 이후에도 선을 넘는 것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친구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상대방에게 단호한 경고를 한 후에는 재차 선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며 자신의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8번째, 싫은 소리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싫은 소리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할 말을 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기에 인간관계가 힘들고 나중에 혼자 후회하고 한숨 쉰다. 상대가 선을 넘어서 귀찮게 하더라도 남한테 안 좋게 보일까봐 어떻게든 좋게 넘어가려 하고 내가 반응함으로써 생길지도 모르는 다툼을 최대한 멀리하려고 노력한다. 사람인 이상 자기 관점이 있지만 남과 트러블이 생길까봐 내 주장보다는 양보를 우선시하고 내 이득보다는 집단을 위한 희생을 선택한다. 남에게 양보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맹목적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마라. 남에게 맞춰주는 사람처럼 보이되 내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양보하지 마라. 자기가 정한 선을 넘는 순간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싫은 소리도 가차없이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남들과의 관계에서 이용당하지 않고 대등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만 한다. 내 기준을 넘어섰고 내가 아무리 참아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 냉정해져야 한다. 일말의 망설임 없이 선을 넘은 사람에게 경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의 태도가 바뀐 것을 보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만일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한다. 당신이 그동안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 것은 당신이 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맞춰준 것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 누구도 남을 위해 살 필요가 없다. 그저 자기가 편하기 위해 남에게 맞춰주는 것일 뿐인데 그러한 호의가 내 선을 넘는 것으로 돌아온다면 그때도 맞춰줄 필요는 없다. 인간관계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은 무엇보다 사람으로 인한 감정 소모를 누구보다 잘 관리하고 있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조건 맞춰주기만 한다면 무지막지하게 감정 소모가 될 것이고 결국 그 인간관계는 산산조각 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 내 선을 계속해서 넘나드는 자격 없는 사람에 대한 감정 소모를 최대한 줄여라.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을 잡으려고 헛심 쓰지 말고 진짜 내 사람과 어울려라. 관계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의지하지도 진심을 쏟지도 않고 더불어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성질을 부리는 법도 없다. 그저 나와 맞는 사람과 어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정리하면 된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까 걱정하여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가져가기에 내 인간관계가 힘이 든 것임을 명심하라. 왜 당신만 남에게 맞춰가며 힘들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는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는 나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관계를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이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인생을 자기 주도적이게 살 수 있다. 선 넘는 사람을 웃으면서 제압하는 8가지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 곁에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